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아이가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리더가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리더십이 있는 리더형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육 환경을 어떻게 도와주면 조성해주면 우리 아이가 리더형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사회여서, 리더, 또, 리더는 곧 위너, 그리고 팔로워는 루저. 약간 이런 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나가서 리더하는 사람은 성공한 삶이고, 팔로워는 성공하지 않은 실패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좀 깔려 있어요. 저변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잘하는 게 있으면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러거든요. 근데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리더가 다른 곳에 가서는 팔로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팔로워가 됐다고 해서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있게 이 두 관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능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진정한 리더는 팔로워의 자리에서도 팔로우로 따라가 줄 수 있는,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능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어떤 부분들에 이렇게 강화를 시켜주고 서포트를 해주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유아의 일상 속에서요, 영유아에게 결정권을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택한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를 책임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아이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아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고 한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도 될 거예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좋아요. 위험하지만 않다면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때때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자존감을 살려주시겠다고 뭔가 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일부러 져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필요해요, 그것도. 아이가 무조건 너는 져, 엄마 아빠가 이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다면 아이는 패배감에 물들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져주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 가다가 이게 너무 강하면은 나는 항상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져주시지만 그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이 어울릴 때 친구들은, 그 또래들은 우리 아이에게 져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질 수 있다라는 거, 패배감도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게 경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졌을 때, 진 거를 인정하고, 내가 졌구나. 근데 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지긴 했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졌을 때는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진 것도 나쁘지 않아. 라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어린이죠. 어른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가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는 아이들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는 자신감이죠. 리더는 무언가를 자신감 있게 결정하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리더로서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하려면은 부모님들이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연습을 시켜주셔야 되냐면, 좀 익숙한 상황에서, 익숙한 상황을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어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곳에, 처음 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아무리 자아가 강하신 분이고, 자신감 넘치는 분이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낯선해. 이러면서 약간 주변을 좀 둘러보게 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낯선 환경에 가면은 약간 위축들기도 하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겁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이제 여러 번 해보고, 익숙한 환경이 되었다. 여기 나 아는 곳이야. 나 이거 많이 놀이해봤는데, 나 이거 할 줄 알아. 라고 한다면 아이는 거기에 자신감이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자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자신감 있게 되려면은 어떤 처한 상황에서 낯선 환경에서 너 이거 해봐 라고 동용하지 마시고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본 다음에 잘하면 그 유능함을 좀 칭찬해 주시면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난 이거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익숙한 연습과 익숙한 상황, 익숙한 환경 이런 것들이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자신감 있게 뭔가를 밀고 나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독재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이제 귀를 열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듣는 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부모님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와, 엄마는 선생님은 그런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었을 때, 무시하지 않고 들었을 때, 때때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무슨 소리 하면, 야, 그거 아니잖아. 어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이의 그 말을 무시하고,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해 버린다면, 아이는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생각을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자신감 있게 뭔가를 자기가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네 생각은 그렇구나. 네가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구나. 멋진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잘 들어주는 게 정말 더 탁월한, 특출난 능력인 것 같아요.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주는 건 좀 더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서로 말하겠다 그래요. 야, 내가 먼저 말할 거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할 거야. 라고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아이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아이 말을 들어주셔야지, 존중해 주셔야지, 친구들도 이제 부모님께 그런 경험을 받은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듣는 아이들이 되겠죠. 선생님들도 역시 아이들이 여러 명, 우리 반 아이들이 많아서 다 일일이 대꾸하기 힘들고 그럴지라도 어느 부분만큼은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얘들아 조용히 해봐봐. 친구가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는데 너희들 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려. 선생님이 조금만 들어줄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이러면서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는 내가 존중받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 받은 거는 다른 사람을, 상대방, 또래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들어줄 수 있는,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참다운 리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리더로서의 듣는 거, 존중받게 해주셔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게 훈련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아이가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어른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폐쇄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 부분을 딱 지적하는 것보다는 약간 개방형으로 열어서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게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게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아이에게 스스로의 어떤 행동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나 말들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스스로 내가 이럴 때 말을 좀 잘못했구나. 이럴 때 내 행동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근데 이런 것들은 개방적인 어떤 그런 질문이나 의사소통으로 그게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너 이거 잘못되었잖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선생님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라는 말보다는 친구가 이렇게 속상해하네. 왜 속상해하는 거 같니?
너의 이 말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 아이가 그 답을 말을 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아이의 말로 스스로 뱉은 말은 좀 더 말에 힘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른이 너 이렇게 네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풀어서 말을 해주면 아이는 물론 듣기는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용할 수 있게 사고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영향력을 좀 어른들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리더가 되어서 이제 자신감 있게 뭔가를 이렇게 리드해 나가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지만 세상에는 유능함과 무능함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진정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팔로워가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리더가, 다른 상황에서는 팔로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 그런데 팔로워가 됐을 때에도 그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유능함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나가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보육의 현장, 교육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